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김병진의 사이연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지난달 24일, 6월 24일이죠. 그때 네네. 과기부에서 이제 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 국가 R&D 과학기술 최고결정회의에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해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국회 심의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데 규모가 한 2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이제 내년 준비하신 우리 기업인들, 연구자들 이렇게 방향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준비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에 대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내년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예. 근데 일단 완전 확정은 아니고요. 예. 우리 지난 3월에 이제 그 내년도 투자 방향 아주 일찍 준비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방향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제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 조정만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진짜 필요한 건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배분 조정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은 이제 이후에 이제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예산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1차 검토 마친 후에 일반 R&D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국회로 넘겨서 이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이 연구개발이라는 게 기술적 전문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바로 편성하지 않고 이제 과기부 쪽에서 이제 검토해서 편성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건 23조 5천억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 R&D라고 해서 아주 기술성이 강한 거. 그리고 이제 일반 R&D라고 해서 기관 뭐 연구기관 같은 기관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한 5조 3천억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9조 정도 내년도 R&D 예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특히나 관료들은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 하는데 거기다 과학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연구개발이라는 게 그 돈을 함부로 허투루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배분 조정안 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 총 규모는 2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가 22조 4,500억 정도 되니까 전년에 비해서 4.6%. 우리나라 예산 증가율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개발이라는 게 국가의 미래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집권 기조가 회복, 도약, 포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자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장 크게는 혁신성장 3대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이런 3대 산업에 대해서 거의 2조 5천억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2조 2천억 정도 해서 총 6조 7,500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세계 최고국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그래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기초연구에 2,500억 정도,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1조 9천억 그리고 이제 우주나 양자 기술이나 이런 미래 기술에 한 5천억 정도 해서 총 5조 5천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용의 측면에서는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 2조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뭐 지역 R&D에서 한 1조 원 정도에서 한 거의 한 6조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기술 경쟁력 확보라든지 글로벌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5조 3천억 정도 됐고요. 이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거는
새롭게 이제 신규 사업이 290개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R&D 하시는 연구자나 기업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면은 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3조, 5조 뭐 이러니까 1조 좀 안 된다니까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지역이 이 엄청나게 정도면 많은데 부족한데? 뭐 이런. 어쨌든 뭐 우리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예산이 그러네요.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특징적인 분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가장 기술적인 특징은 이 시대 변화를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화두가 디지털 전환 네네. 그리고 예. 우리 여러 번 다뤘던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장 크게 다룬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게 우리 또 그 디지털 뉴딜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DNA 생태계 또는 비대면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DNA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주제로 해서 예산이 이제 올해 관련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한 45% 정도 증가돼서 네. 1조 5천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네네. 제 DNA 뭐 우리 정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게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180%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메타버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공공관리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데에서는 거의 260%가 증가가 되는 네. 그런 네네. 쪽으로 조금 미래를 디지털 전환에 이제 촉진시키는 것들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 에너지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한 그 에너지 기술들은 그동안 많이 이렇게 그 집중 지원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요번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라는 게 뭐냐면 예. 우리 일반적인 공정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거나 더 확 줄이거나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예산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했는데 네. 내년에 5,7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40% 증가됐는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제조기업들 네. 이 자기 공정에 공정 기술 에너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춘다. 알겠습니다. 뭐 저 우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핵심 원천 기술인데요. 핵심 가장 크게 많이 다룬 게 우주 기술 그리고 양자 기술 그다음 6세대 통신 6G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다음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한 28% 증가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총액 자체는 뭐 4천억에서 한 5,200억 정도 갔으니까 네네. 증가율은 28%라도 별로 그렇게 크진 금액 않네요.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예, 금액이 안 커요. 네. 5천억이. 그죠? 근데 단지 조단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높이는 것 외에도 좀 지역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부분이 포용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지역과학기술, 지역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아쉬운데 내년에 총 규모가 1조가 되지 않은 9조 4천억 정도 네. 편성이 됐습니다. 9천억. 예, 9천억. 예, 예. 9조 4천억이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총 R&D 예산 대비 3%밖에 되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예. 이게 너무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대신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역량,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2조 5천억 정도 내년에 편성이 됐는데, 근데 이건 역시 증가율은 2%가 채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근데 뭐 워낙 국가적인 현안이 많아서 네, 그렇겠죠. 네. 뭐. 예. 어쨌든 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 국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R&D 예산이 뭐 어떻게 체계화되고 편성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3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R&D에 대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편성을 하고 총괄하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편성을 해서 최종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검토하고 국회 통과해서 이제 그 국민의 세금들이 허투루 쓰지 않게끔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사실은 정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부산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다른 시도에는 없고요. 예. 우리 부산에만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도시 규모에 비해서 R&D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산이 2017년도부터 R&D 투자 방향 설정 그리고 예산 배분 조정 그다음에 최종적인 예산실 의회 이렇게 정부의 시스템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은 저희 부산 글쎄, 산업과학 혁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산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예. 아 지금 51분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습니다. 네, 비스텝이 왜 안 나오나 예. 그렇죠?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오늘 마침 이제 내년도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저희들이 일단 수립을 했고 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오늘 2시에 이제 부산시청 1층에서 열리고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면 그 의견 게시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을 할 거고요. 예. 와 이렇게 넘어가네 우리가. 이렇게 투자 방향을 오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예. 그다음 이후에 확정을 지으면 저희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으면 이거에 따라서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국가처럼 기술전문위원회에 전국에 굉장히 저명하신 한 40여 분을 모셔가지고 네. 기술적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부산에 필요한 건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이제 예산실로 이제 보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예, 비스텝이 있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정부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 예, R&D 예산을 편성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포럼을 통해서 예.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요 특징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어려움이 사실 국가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기술 융합 그리고 그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 DNA 기반의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거의 비슷하게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투자 방향으로 담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지역에 이제 이런 발전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각기 뭐 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는 대학도 많고 기업도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같이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 심지어 시민들까지도.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협력을 형성시키는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창업 사업화 촉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인재 육성과 산학 협력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거점들을 만들어서 그 거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투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안락하고 스마트한 도시 구축이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스마트 헬스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그린 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부산이 R&D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얼마를 나눠주는데 네. 이렇게 뭐 목표를 정하고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엄청 많이 주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아쉬운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1년에 1,000억에서 전후 됩니다. 1,000억 그래서 전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배분 조정 935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R&D 예산이 이렇단 부산시에서 말씀이시죠? 투입하는 네. 시비의 네네.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언제 올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정액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예. 네. 개인적 소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뭐지 했는데 오늘 포럼은 2시에 있군요. 2시에 있습니다. 예. 부산시청 1층입니다. 또 이거 뭐 관련 꼼꼼하다. 뭐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심지어 다른 지역 기업에서도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예. 야.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부산시 배칭마킹에서 예. 아마 내년도부터는 부산처럼 하는 곳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예.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으로 참기름이 쭉쭉 들어가는 그냥 깔때기 느낌이 오늘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예, 뭐